여러분, 절대 당뇨가 있는데 구두를 신지 마십시오. 하루 만에 발가락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뇨 환자 중에 구두를 딱 하루 신었다가 발가락을 절단하고 발목을 절단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가 있으시면 발이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15에서 25%가 평생에 한 번 이상 발에 궤양이 생깁니다. 그리고 당뇨로 인한 발 합병증은 전체 하지 절단 수술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10명 중 5명, 다리나 발을 잘라내는 수술의 절반이 당뇨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발에 아무 통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상처가 났는데 몰랐습니다. 이미 썩어가고 있는데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당뇨가 신경을 망가뜨려서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무서운 사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발 관리 방법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당뇨병 발 관리입니다. 당뇨가 발에 어떤 끔찍한 일을 일으키는지, 왜 아프지도 않은데 발이 썩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7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뇨가 발을 망가뜨리는 3가지 방식. 둘째, 느끼지 못하는 공포, 신경 손상. 셋째, 혈관 손상과 면역력 저하. 넷째, 발톱 관리. 지금까지 잘못하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일 해야 할 발 위생 관리. 여섯째, 신발 선택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정기검진과 응급대처법. 조금 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발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걷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뇨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혈당? 인슐린? 단 것을 못 먹는 것? 그런데 오늘은 당뇨가 발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의 발 합병증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발 합병증이 심각해져서 발이나 다리를 절단하게 된 분들은 더 이상 모임에 나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뇨가 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경 손상입니다. 우리 발에는 수많은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뜨겁다, 차갑다, 아프다, 눌린다는 느낌을 뇌에 전달합니다. 그런데 당뇨가 오래되면 이 신경들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감각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혈관 손상입니다. 당뇨는 온몸의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발로 가는 작은 혈관들이 막히고 좁아집니다. 피가 잘 가지 않으면 상처가 생겨도 낫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작은 상처에도 세균이 들어와서 큰 감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발에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나도 모릅니다. 상처가 나도 낫지 않습니다. 세균이 들어와도 면역력이 싸우지 못합니다. 결국 작은 상처 하나가 궤양이 되고, 궤양이 뼈까지 파고들고, 발가락을 절단하고, 발목을 절단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당뇨 환자의 발 궤양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 1년 이내 절단 수술 위험이 15배까지 높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지키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뇨는 신경 손상, 혈관 손상, 면역력 저하, 이 3가지로 발을 망가뜨립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예방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걷다가 작은 돌멩이를 밟았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하면서 발을 올려 확인하고 다음부터 조심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당뇨로 신경이 손상된 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발바닥에 구멍이 뚫려도 모릅니다.
이것이 당뇨병성 신경증입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도 합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50%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합니다. 2명 중 1명입니다. 그런데 신경손상이 처음 시작될 때는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납니다. 발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느낌, 밤에 발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발이 쩔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경손상이 더 진행되면 이 느낌도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합니다. 아무 느낌이 없으니 안심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발 속에 조그만 돌멩이가 들어가도 모릅니다. 발바닥을 찌르고 있어도 모릅니다. 신발 사이즈가 작아서 발가락이 눌리고 있어도 모릅니다. 피가 나고 있어도 모릅니다. 뜨거운 바닥을 맨발로 걸어도 화상을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72세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뇨가 10년 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발을 씻다가 발가락 사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상처가 이미 꽤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셨습니다. 아프지도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감염이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발가락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발이 저리거나 쩔쩔하신 분 계십니까? 이것은 신경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발 감각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리는 예방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내용 정리입니다. 당뇨로 신경이 손상되면 발의 감각이 사라집니다. 상처가 나도 모릅니다. 매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신경 손상 다음으로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혈관 손상과 면역력 저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발의 작은 상처 하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혈관 손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는 온몸의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심장혈관, 뇌혈관, 콩팥혈관도 망가지지만 발로 가는 작은 혈관들도 함께 망가집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막힙니다. 발로 피가 잘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나도 치유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낫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가 더 커집니다. 피가 발끝까지 가지 않으면 발이 차갑습니다. 걸을 때 다리가 아픕니다. 쉬면 나아졌다가 다시 걸으면 아픕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혈관외과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에서 말초 혈관 질환 발생률이 일반인의 4배에 달합니다. 두 번째로 면역력 저하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백혈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세균과 싸우는 면역세포들이 힘을 못 씁니다. 그 결과 일반 사람이라면 쉽게 낫는 작은 상처에도 세균이 파고들어 심각한 감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발에 생긴 작은 물집 하나, 발가락 사이에 가벼운 무좀, 발톱 근처의 작은 상처. 이것들이 당뇨 환자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 손상으로 상처를 모르고 혈관 손상으로 상처가 낫지 않고 면역력 저하로 세균이 퍼지면 결국 궤양이 됩니다. 궤양이 되면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보면 엄청나게 아플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신경이 이미 망가져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궤양이 뼈까지 파고들면 절단 수술 외에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예방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만 잘 지키셔도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 정리입니다. 혈관 손상으로 상처가 낫지 않고 면역력 저하로 감염이 심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신경 손상과 합쳐지면 발이 위험해집니다. 예방이 첫째이고 둘째이고 셋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톱 관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발톱을 어떻게 깎으십니까? 손톱깎이로 둥글게 깎으시나요?
발톱 끝을 사란으로 바짝 깎으시나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지금 발톱이 안으로 파고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발톱을 깎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내성 발톱, 즉 발톱이 사란으로 파고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당뇨 환자에서는 발가락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가 발톱 깎는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손톱깎이로 발톱을 깎으십니다. 그런데 일반 손톱깎이는 끝이 둥글게 파여 있습니다. 이 모양으로 발톱을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톱 양쪽 가장자리가 더 깊고 짧게 잘립니다. 발톱 가장자리가 짧게 잘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발톱이 사란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성 발톱입니다. 처음에는 발가락 옆이 살짝 붓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는 빨갛게 붓고 아픕니다. 더 심해지면 고름이 납니다. 감염이 됩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아프니까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당뇨로 신경이 손상된 분들은 아프지 않습니다. 모르고 지나칩니다. 그 사이에 감염이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발톱을 어떻게 깎아야 할까요? 첫 번째, 반드시 끝이 일자로 된 발톱깎이를 사용하십시오. 끝이 반듯하게 직선으로 된 발톱깎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발톱이 일직선으로 잘립니다. 가장자리가 깊게 잘리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나 약국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발톱을 발살보다 약간 더 길게 남기십시오. 발톱 밑에 있는 살이 발톱 끝보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발톱이 발살보다 약간 더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톱을 바짝 짧게 깎으십니다. 깔끔해 보이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깎으면 발톱이 살 안으로 파고들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 발톱을 자르기 전에 발을 15분 이상 따뜻한 찬물에 불리십시오. 발톱이 부드러워진 다음에 자르면 상처가 날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미 발톱이 안으로 파고들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에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발톱 양쪽 끝부분을 살짝씩만 잘라주시면서 바깥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 6개월, 보통 9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과정 중에 가끔 발톱 끝이 살을 찌르면서 아프고 붉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독을 잘 하시고 찌르는 끝부분만 살짝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발을 충분히 불린 후에 하십시오. 하지만 연세가 많으시거나 눈이 많이 나쁘시거나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발 전문의나 담당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혼자 하다가 상처를 내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집게 모양 발톱깎이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 살을 잘라서 더 큰 상처가 납니다. 전문가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네 번째 내용 정리입니다. 발톱은 반드시 일자 발톱깎이로 발살보다 조금 더 길게 남겨서 잘라야 합니다. 발을 충분히 불린 후에 자르십시오. 자신이 없으시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제 다섯 번째, 매일 해야 할 발 위생 관리입니다. 여러분, 매일 발을 씻으십니까? 씻으신다면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씻으십니까? 씻은 후에 발가락 사이를 완전히 말리십니까? 이 간단한 습관들이 당뇨 환자의 발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반드시 해야 할 발 관리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십시오. 너무 뜨거운 물은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당뇨로 감각이 떨어지셨다면 더 위험합니다. 팔꿈치로 물 온도를 먼저 확인하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확인해달라고 하십시오. 순한 비누를 사용하시고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씻으십시오. 두 번째, 씻은 후 발을 완전히 말리십시오. 발가락 사이를 특히 꼼꼼하게 말리셔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가 습하면 곰팡이가 자랍니다. 무좀이 생깁니다. 무좀이 왜 위험하냐고요? 무좀이 생기면 발가락 사이 피부가 짓물러 갈라집니다. 이 갈라진 틈으로 세균이 들어옵니다.
당뇨 환자에서 이것이 감염으로 번지면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무좀이 있으시면 반드시 무좀약을 발라서 치유하십시오.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매일 발 전체를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발바닥, 발가락 사이, 발톱 주변을 매일 직접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상처, 물집, 빨간 부위, 부은 곳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발바닥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은 거울을 바닥에 놓고 확인하시거나 가족에게 부탁하십시오. 자존심 차릴 때가 아닙니다. 발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발에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발이 건조하면 피부가 갈라집니다. 특히 발 뒤꿈치가 갈라지면 세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씻고 나서 로션이나 보습 크림을 발에 발라주십시오. 단,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마십시오. 습기가 많아지면 무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바닥과 발 뒤꿈치 위주로 바르십시오. 다섯 번째, 당뇨가 있으시면 발을 뜨겁게 하지 마십시오. 찜질방, 뜨거운 물 발 담그기, 핫팩을 발에 대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은 화상을 입어도 느끼지 못합니다. 따뜻한 것은 괜찮지만 뜨거운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발에 굳은 살이 있으신 분 계시죠? 굳은 살을 직접 깎거나 자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하다가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다섯 번째 내용 정리입니다. 매일 따뜻한 물로 발 씻기, 발가락 사이 꼼꼼히 말리기, 발 전체 눈으로 확인하기, 보습제 바르기, 뜨거운 거 피하기. 이 다섯 가지를 반드시 매일 지키십시오. 이제 여섯 번째, 신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구두를 신고 계십니까? 슬리퍼를 신고 계십니까? 집에서 맨발로 다니십니까? 당뇨가 있으시다면 지금 신고 계신 신발이 발을 죽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분이 구두를 하루 신었다가 발가락을 절단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가 아닙니다. 구두 때문에 발가락을 잃은 분들을 여러 명 만나셨다는 전문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왜 구두가 그렇게 위험할까요? 구두는 딱딱합니다. 발을 조입니다.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됩니다. 일반 사람은 아프니까 벗습니다. 하지만 감각이 없는 당뇨 환자는 모릅니다. 계속 신고 다닙니다. 상처가 커집니다. 그렇다면 당뇨가 있으시면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까요? 첫 번째, 운동화를 신으십시오. 특히 러닝 슈즈가 가장 좋습니다. 러닝 슈즈는 발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충격을 흡수합니다.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신발을 고르실 때 발볼이 넓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발가락이 눌리면 안 됩니다. 신발 앞쪽과 발가락 끝 사이에 엄지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샌들은 당뇨가 있으시면 가급적 신지 마십시오. 샌들은 발을 외부에 노출시킵니다. 작은 것에 부딪혀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샌들을 신으면 발이 굉장히 건조해진다는 것입니다. 발이 건조해지면 발 뒤꿈치가 갈라집니다. 갈라진 틈으로 세균이 들어갑니다. 여름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집에서도 맨발로 다니지 마십시오. 한국 가정에서 집 안에서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집 안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서는 다릅니다. 감각이 떨어진 발로 맨발 걸으면 타일이나 나무 바닥의 딱딱함이 계속 발바닥에 타격을 줍니다.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 그냥 걷습니다. 상처가 납니다. 집 안에서도 반드시 부드럽고 푹신한 실내화를 신으십시오. 발바닥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신발을 신기 전에 반드시 신발 안을 확인하십시오. 신발 안에 작은 돌멩이나 이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감각이 있는 분들은 바로 느낍니다. 하지만 감각이 없는 분들은 모릅니다. 신발을 신기 전에 손을 넣어서 안을 더듬어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발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내용 정리입니다. 운동화를 신으십시오. 구두와 샌들은 피하십시오. 집에서도 맨발로 다니지 마십시오. 신발을 신기 전에 안을 확인하십시오.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 셋째도 예방입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습관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 의사 선생님께 발을 직접 보여드리십시오. 신경감각 검사, 혈액순환 검사를 받으십시오. 전문가의 눈으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발 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당뇨 환자는 매년 발 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으실 때 발에 대해 꼭 말씀해 주십시오. 발 저림 증상이 있으신지, 발이 차갑지는 않은지,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는 것 같은지, 이런 내용을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발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발에 상처가 났는데 2주가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십시오. 발이 붓거나 빨갛게 변한다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상처에서 고름이 나온다면 지체 없이 응급실에 가십시오. 발에 검은 부위가 생긴다면 지금 당장 응급실에 가십시오. 이것들은 당장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집에서 소독만 하고 지켜보시면 안 됩니다. 당뇨 환자의 발 감염은 매우 빠르게 악화됩니다. 여러분, 발에 문제가 생기면 부끄럽다고 숨기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칠까봐 참지 마십시오. 숨기고 참다가 더 큰 일이 생기면 가족들에게 훨씬 더 큰 걱정과 짐이 됩니다. 건강한 발로 오래 걸어야 손주들과 함께 공원도 가고 여행도 가실 수 있습니다. 7번째 내용 정리입니다. 1년에 한 번 발 검진을 받으십시오. 발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는 신경 손상, 혈관 손상, 면역력 저하, 이 세 가지로 발을 망가뜨립니다. 두 번째, 신경이 손상되면 상처가 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스스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혈관 손상으로 상처가 낫지 않고 면역력 저하로 감염이 심해집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발톱은 일자 발톱깎이로 살보다 조금 더 길게 남겨서 자르십시오. 자신이 없으시면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다섯 번째, 매일 발을 씻고 꼼꼼히 말리고 눈으로 확인하고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여섯 번째, 운동화를 신으십시오. 구두와 샌들은 피하십시오. 집에서도 맨발로 다니지 마십시오. 7번째, 1년에 한 번 발 검진을 받으시고 발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여러분, 발은 우리의 두 번째 심장이라고 합니다. 발이 건강해야 걸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야 손주들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발이 건강해야 가족 모임에도 나가고 좋은 곳도 다니고 삶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그 발을 잘 지키셔야 할 때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하나하나 지키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발로 오래오래 걸어 다닙시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분들의 발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발 관리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